도대체 시가 파동 기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가 회귀 현상입니다.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온다예요. 간단하죠. 정말로 시가에서 멀어지고 나면 시가로 회귀를 하는지 봐야겠죠. 12월 10일 날에 시가는 68.19가 됩니다.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옵니다.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와요. 또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오고, 또 멀어졌다가 돌아오고, 또 멀어졌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12월 10일만 그런 걸까요? 9일도 한번 볼게요.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옵니다. 멀어지면 돌아오고요. 또 시가에서 멀어지면 돌아옵니다. 멀어졌다가 또 돌아오고요. 그리고 시가에서 멀어지고 또 돌아옵니다. 이틀만 그럴까? 또 볼게요. 시가가 68.44고요. 어떻죠? 멀어졌다 돌아옵니다. 멀어졌다가 돌아와요. 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시가 파동 자체가 발생하는 확률은요 98%예요 9년치를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고요, 9년 동안에 시가 파동이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되는 확률이 98%예요 신기하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 차트에는 세력은 두 개만 존재를 해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은 누가 더 강할까요? 그쵸, 매일 바뀌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비슷해요. 이 시가 파동의 개념 자체를 축구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골대는 이렇게 있고, 그쵸, 여기가 중앙선이죠. 자, 축구 경기를 할 건데 한국하고요 일본이 축구를 붙는다고 볼게요. 축구를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여기서만 이렇게 경기가 이뤄져요. 이 중앙선을 넘지 못하고 상대방 구역에서만 축구 경기가 이뤄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보통 축구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의 골문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차트죠. 이 중앙선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 차트가 예를 들어서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여긴데 그냥 올라만 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9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시작하자마자 가격을 올리고 싶은 세력과 가격을 내리고 싶은 세력이 뚝딱거리면서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비등비등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오는 이런 시가 회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차트가 시가 위로 올라왔다라고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시가 파동이 주는 힌트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시가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로 해석하면 돼, 차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청전 패턴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 하단 구간을 이탈했다고 봅시다. 이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은데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내가 들어갔다가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시가 파동도 통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유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통계상 수치를 봤더니 지금 두 번째 시가 파동이 발생이 된 거였고, 두 번째 시가 파동의 확률 95%다 라는 통계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게 시가 파동 기법의 가장 큰 첫 번째 힌트가 돼요. 방향성을 알려준다예요. 우리가 캔들을 그리라고 하면 다들 이런 형태를 그려요. 캔들의 구성 요소가 뭐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그려요. 그러면 이런 일봉 캔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분봉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여기처럼 움직였을 거예요. 시가가 여기였고요, 고가를 찍고 저가를 찍고 여기서 종료가 됐을 거예요. 이런 일봉 캔들을 만들기 위해선 분봉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겠죠.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하자마자 저가부터 찍고 고가를 찍고요. 그리고 다시 종가를 찍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1번의 케이스와 지금 요거 2번의 케이스죠. 이거 말고는 이 일봉 캔들을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선을 하나만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 선이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오고,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음봉일 때 이 윗꼬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시가에서 멀어졌다가 시가로 무조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이 고가, 즉 음봉일 때 윗꼬리가 없었다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분봉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다가 저가를 만들고 종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혹은 뭐예요? 시가에서 멀어졌다가 한 번 더 터치할 수는 있었겠죠. 넘기지는 못했을 거고 대신 저가 만들고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이 1번과 2번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랫꼬리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고가 만들고 이렇게 빠져서 끝났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혹은 뭐예요? 빠졌다가 다시 고가 만들었다가 종가를 이렇게 찍었겠죠. 시가에서 멀어졌다가 돌아왔어요. 시가에서 멀어졌다가 돌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시가 파동 통계를 카운팅 하실 때에는요, 일봉 캔들 자체가 음봉일 때 윗꼬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윗꼬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봉일 때는 이걸 뒤집어 보면 되는 거죠. 양봉일 때는 아랫꼬리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음봉일 때 윗꼬리가 있고 양봉일 때 아랫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가를 무조건 회귀했다는 거예요. 시가 파동 기법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 차트는 크루드 오일이고요. 자, 양봉일 때 아랫꼬리가 없는 걸 찾아볼 거예요. 있죠. 옆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리고 음봉일 때 윗꼬리가 없는 걸 찾아볼게요. 있네요. 있고요. 있고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좀 더 확장해서 볼게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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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대해보면 조그맣게 또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 양봉일 때 아랫꼬리, 음봉일 때 윗꼬리가 없는 케이스가 있나요? 없죠. 시가 파동이 다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 시가 회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지금 캔들 수를 우리가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20, 38, 39, 40까지 볼게요. 여기도 지금 다 있죠. 윗꼬리도 다 있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대략 45개의 캔들이 됩니다. 두 달이에요. 두 달 동안 시가 파동이 100% 발생했습니다. 100% 시가로 회귀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시가 파동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률은 100%가 나오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제가 사용하는 메인 기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가지 말을 할 필요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 차트를 열어보시고 통계를 내보세요. 나스닥, 오일, 골드, 유로, 항생까지도 종목 상관없고요. 모든 것에 전부 다 통용이 됩니다. 그 어떤 기법보다도 높은 확률을 자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서 통계를 내보시고 오늘부터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부터 알아볼게요. 갭은요, 자, 직전 캔들의 종가와 다음 캔들의 시가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이 일봉 차트 크루드 오일이고요. 시가는 어디서 시작을 했죠? 68.5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직전 캔들의 종가는 어디죠? 이 캔들이고요. 68.59에 시작을 했어요. 직전 캔들의 종가와 다음 캔들의 시가의 차이,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발생이 되는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요, 23시간 동안 해외 선물이 운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갭이라는 게 되게 차이가 미묘해야 돼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갭이 정말 크게 발생할 때가 많아요. 막 50틱, 100틱 이렇게 발생할 때도 있어요. 이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CME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봉 차트의 종가를 표기하는 증권사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시 59분 서머타임이 끝났을 때죠. 6시 59분의 종가를 기준으로 차트의 표기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을 하죠. 키움증권은 이 CME 기준으로 정상가를 기준으로 종가를 표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슬프지만 크게 물렸어요. 그런데 유지증거금을 입금하래요. 갑자기 새벽 3시 이때쯤. 아니 아직 시장이 끝나지도 않았고 나 지금 이미 유지증거금 밑으로 충분히 단가가 내려와서 매도에 물렸다라고 볼게요. 단가가 들어와서 이제는 유지증거금 안 내도 되는데 내려요.
갑자기 열받죠. 그게 왜 그러냐면 CME에서 정산을 해요. 자, 오늘 시장은 여기서 그냥 정산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정산을 해요. 근데 이 사람 보소? 이 사람 지금 유지증권 부족하네? 입금해! 이러는 거예요. CME가 정산을 하는 그 정산가가 시장의 종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키움증권은 CME 기준으로 종가를 표시한다고 했어요. 제가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느낀 건데 뭐냐면 이 갭을 다 메우는 거예요. 갭을 다 메워버리네? 그래서 직접 통계를 내봤어요. 과연 이게 진짜로 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통계를 내봤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4년 11월이고요. 갭이 발생을 했고 갭이 메워지는 확률을 제가 통계를 낸 겁니다. 자,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갭을 메울 확률 볼게요. 93%, 100%, 100%, 80%, 90%, 95%예요. 지금 이 통계 수치만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90% 이상이죠. 제가 직접 통계를 내봤더니 90% 이상의 확률로 메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매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68.98이 갭이라고 볼게요. 차트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얼마예요? 아까 그 통계 수치를 보면 90%의 확률이 돼요. 90%. 자, 그럼 우린 뭐 하면 되겠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 갭 이론이라는 것 자체도 방향성을 잡아주는, 알려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갭에는 총 3가지 종류의 갭이 있어요. 첫 번째, 1순위 갭입니다. 1순위 갭은 뭐냐면요, 6시 59분이죠 캔들의 종가와 08시 00분 캔들의 시가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만약에 썸머타임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5시 59분 캔들의 종가와 07시 00분 캔들의 시가의 차이가 되겠죠. 볼게요. 12월 11일 영상 촬영하는 오늘이고요. 시가가 68.50입니다. 8시 캔들의 시가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6시 59분 캔들의 종가입니다. 지금 보면 3틱 정도의 갭이 발생했어요. 3틱이죠. 좀 짧아요. 근데 이게 짧은 날도 있고 막 100틱, 50틱 큰 날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6시 59분 캔들의 종가와 08시 00분 캔들의 시가, 이 차이를 우린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갭 중에서도 1순위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1순위 갭을 메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순위 갭 11월 달에 15번이 발생됐어요. 그 중에서 메울 확률, 당일날에 메울 확률이에요. 14번을 메웠고요. 확률은 93%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1순위 갭을 5거래일, 일주일 안에 메울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이냐? 2024년 11월 기준으로요. 15번 발생했고 15번을 메웠어요. 100%죠. 그러면 11월 안에 메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똑같이 100%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있는 차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12월 11일이니까 자, 오늘은 얼마나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8시 00분의 시가는 68.50이고요 종가는 얼마예요? 6시 59분의 종가는 47이에요 3틱 정도네요. 메웠고요 10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08시 00분의 시가는 68.19에 있고요 6시 59분의 종가는 68.16에 있네요. 메웠어요. 9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날도 틱수가 작았네요. 그렇지만 메웠고요. 그러면 이 1순위 갭을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구간이죠. 자, 08시 00분의 시가가 얼마냐면요 68.9 하나입니다. 근데 06시 59분에 종가가 어디예요? 68.96이에요 1순위 갭이 발생이 된 건 5틱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순위 갭이 되게 재밌는 게, 자, 아까 매울 확률 기억하실 거예요. 당일의 매울 확률 90%가 넘죠. 그런데 이 1순위 갭이 발생한 날에 차트가 갭을 메우지 않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틱 차이로 못 메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메워버리죠. 68.58 부분까지 빠졌다가 메워진 거예요. 대략 40틱 정도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순위 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빠졌을 때 1순위 갭이 아직 살아있고 메우지 않은 상태고 1순위 갭 자체를 메울 확률이 얼마다?
당일의 매울 확률 93%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순위 갭은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뽑아보면은 96에서 한 98%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에 정말 크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순위 갭이고요. 자, 2순위 갭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2순위 갭은 뭐냐면요, 일봉 차트 기준 직전 일봉 캔들의 종가와 다음 일봉 캔들의 시가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순위 갭을 메울 확률은 얼마다? 86%예요. 그러면 제가 11월 달에 통계를 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달 동안의 수치예요. 자, 2순위 갭 보이시죠? 2순위 갭이 발생했을 때 당일의 메울 확률 11월 달에는 80%가 나왔고요. 일주일 안으로 메울 확률은 90%가 나왔어요. 11월 안으로 메울 수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95%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볼게요. 일봉 차트고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직전 캔들의 종가고요. 다음 캔들의 시가가 여기죠. 어떻게 됐어요? 시가에서 올라가면서 갭을 메웠죠. 다음도 볼게요. 여기가 다음 캔들의 시가고요. 여기가 직전 캔들의 종가입니다. 메웠죠. 자, 여기가 다음 캔들의 시가고요. 직전 캔들의 종가가 여기에요. 어떻게 됐어요? 메웠죠. 또 여기가 시가고요. 직전 종가가 여기에요. 메웠습니다. 여기도 시가고 직전 종가가 어디에요? 여기죠? 메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봉 차트 직전 일봉 캔들의 종가와 다음 일봉 캔들의 시가의 차이, 이걸 2순위 갭이라고 부르고요. 메울 확률은 86%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11월 안에 메울 확률 2순위 갭은 95%가 나왔고요. 1순위 갭은 100%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일에 메우지 않은 갭들이 떠 있다고 볼게요. 우리가 크게 먹고 싶잖아요. 정말 크게 먹고 싶잖아요. 이걸 수익 매매에 활용한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5일의 일봉 차트고요. 자, 최근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가 부분을, 그리고 여기가 시가잖아요. 못 메웠어요. 여기 메우지 못했어요. 보시면 못 메웠죠. 그래서 내가 스윙을 가져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거, 여기서 올라왔을 때 요런 저항 부분들에서 내가 매도를 들어갔다면, 그리고 2순위 갭까지 내가 가지고 갔다면 300딥 가까이 됩니다.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1순위 갭도 그렇고 2순위 갭도 그렇고요. 이거를 갭 이론에서는 주력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갭을 통해서 스윙이나 단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시면 높은 확률의 성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3순위 갭입니다. 분봉 차트 기준이고요. 분봉 차트도 보면은 갭들이 발생을 해요. 분봉 차트 갭은 뭐냐면요, 요런 것들이에요. 직전 캔들의 종가와 다음 캔들의 시가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직전 캔들의 종가, 다음 캔들의 시가예요. 한 틱 정도 갭이 발생됐죠. 이걸 분봉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순위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갭을 메울 확률은요 90%예요. 대단히 높죠. 그런데 순위가 3순위예요. 이유가 뭐냐면 분봉 갭은 너무 많이 발생돼요. 1순위나 2순위 갭 같은 경우에는 발생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 3순위 갭, 분봉 갭은요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확률적인 부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100번 중에 90번 성공하고 10번 실패하는 거하고요 1000번 중에 900번 성공하고 100번 실패하는 거는 리스크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봉 갭은 3순위로 밀린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유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링크 있어요. 링크 들어오시면은 무료 교육방이거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무료 3일 방송 체험권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 유료 방송 들어오셔서 제 방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적인 부분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